이번에 몇 킬로그램 감량이 목표세요? 라고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다양한 목표를 얘기해 주십니다. 일단 10kg 감량 목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간을 3개월로 잡았을 때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kg씩 빠져서 두 달에 10kg를 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첫 1, 2주에 3kg 빠지고 2, 3주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2주 동안 4kg 빠지고 유지되다가 두 달 반쯤 지나고 3kg가 빠져서 10kg 감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스포츠 영양학회를 설립한 아자르 박사의 체중 감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4가지 체중 감량 패턴이 있는데요. 초반부터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 꾸준하게 감량되는 사람, 계단식으로 감량되는 사람, 후반에 갑자기 빠지는 사람, 총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 2번 패턴처럼 체중 감량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3, 4번 패턴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변화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좌절감도 느끼시고 우울해지시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올라오게 되시죠.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4가지 케이스 모두 있으십니다. 그래도 그래프의 긍정적인 부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한다면 결국 모두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3, 4번 패턴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몸무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기에 다이어트를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아깝죠.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이어트는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몸무게가 멈춰서 좌절하신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정체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1, 2번 패턴의 환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3번 패턴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정체기를 겪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울 때는 에너지를 태워서 체온을 36.5도로 만들고 더울 때는 땀을 내서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체중도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항상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트 포인트라고 하고요. 우리 몸이 36.5도라는 체온을 정상이라고 세팅해 놓았듯이 지금 나의 체중도 몸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항상성보다 더 큰 변화를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과 운동이 기본이지만 지금 하던 방식대로도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몇 가지 변동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장을 비운 상태로 공복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정체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12대 11을 권장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몸에 큰 부담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익숙해지셨다면 공복 시간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16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점차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요. 내장 지방과 체지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쁘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을 길게 하셔도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많이 드신다면 의미가 없고요.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 위주로 과하지 않게 식사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2에서 3kg 쭉 빠지는 것은 수분이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은 6주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무렵 빠졌던 수분이 서서히 채워지면서 체중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중계의 숫자보다 체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 빠졌어도 근육과 수분이 늘어난다면 살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쓰는 체성분 체중계가 많은데요. 일주일에 2회 정도 꾸준하게 측정하시면 지방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안심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렴한 제품들이라서 발이 너무 건조하면 측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침에 샤워하시고 발이 촉촉한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눈바디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신축성이 없는 바지, 셔츠나 벨트를 통해서 내 몸의 사이즈가 줄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줄었다면 지방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리는데요. 에너지를 안 쓰는 몸으로 스스로 모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게 되고요. 정체기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손실을 막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근육이죠. 근육을 유지하시는 것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근육량을 늘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몸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추운 환경에서는 몸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요. 실내 온도를 15도에서 19도로 낮춰주시거나 찬물을 드시는 간단한 행동도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 적응이 되었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효과를 못 느끼게 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운동 방식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세요. 평소에 30분 조깅을 하셨다면 인터벌 운동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0분 조깅을 1분 빠르게 뛰고 2분 걷는 것으로 30분 동안 반복하는 거고요. 체지방을 굉장히 잘 태우는 운동법입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스쿼트를 3세트 하셨다면 4에서 5세트로 늘려주시고요. 덤벨의 경우에는 아령의 무게를 조금 더 높이셔야 운동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종류를 바꾸거나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평소에 걷기나 조깅을 했다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운동들 중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운동을 하셨다면 4회에서 5회로 늘려보시고요. 30분 운동 하셨다면 40에서 50분으로 시간을 늘려보시는 것도 정체기 극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외로 다이어트에 잘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는 호르몬이 중요한데요. 수면이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게 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식욕이 나도 모르게 늘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덜 분비되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되고 쉽게 근육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잠을 깊게 못 주무셔서 피곤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되는데요. 그러면 달달한 음식이나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스마트폰인데요. 주무시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잘 안 되신다면 스마트폰 감옥 같은 것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운동도 진짜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데 체중계 숫자가 멈춰버리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정체기는 다이어트 기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으시는 현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하시면 결국 누구나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체중도 그런 계단식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정체기가 왔다는 것은 일단 빠지긴 하셨다는 거죠. 방법이 틀리진 않은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적응하게 되고 기초 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앞에서 대사량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체질에 따라서 대사량이 낮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효과를 보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성분들은 대사량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정체기를 쉽게 극복하도록 하는 부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정체기를 못 넘길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샘플 처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화가 반복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자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체중 변화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거나 다시 늘어나는 것 같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 진료도 하루 통째로 빼고 원고를 쓰는데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도 홀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냥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해 두시면 매주 올리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믿고 시청해주시는 홀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홀씨님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